안녕하십니까. 오늘 생참치 해체를 진행할 마그로센 대표 여태석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북방 참다랑어라고 하는 실중량 80kg 정도 나가는 생참치를 가지고 해체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해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매장 내에서 해체쇼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해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체를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참다랑어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참다랑어는 서식지에 따라 북방 참다랑어와 남방 참다랑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북방 참다랑어라고 하는 어종은 일본말로 구로마구로라고 일컬어지고요. 남방 참다랑어는 인도마구로, 미나미마구로라고 일컬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체는 먼저 모든 생선이 그렇지만 머리를 떼내는 작업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머리를 떼내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를 떼내는 작업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보시면 이 참치의 가마와 연결된 이 부위를 끊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참치의 척추들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치의 머리를 들춰보면 척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절의 가장 끝부분의 뒤로 해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칼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를 떼낼 때 이쪽 등 쪽 부분에 근육들이 많이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칼을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뒤에 이 정수리 쪽에 칼을 넣었다 하면 지금 보시면 참치의 척추 쪽에 있는 첫 번째 관절에 대바의 끝을 넣어서 두세 번 쳐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떼내겠는데요. 자, 머리를 떼낼 때는 좀 피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여분의 핏물들을 좀 제거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머리를 떼낼 때는 자신의 옆구리를 참치의 등 쪽을 지탱을 해주고, 자, 두 손을 잡아서 힘차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톱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바 하나로 머리를 떼낼 수 있는 작업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머리를 뗀 다음은 가마라는 부위를 제거를 할 텐데요. 자, 가마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가마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면의 가마를 제거하게 되면 그 다음은 참치를 한번 돌려서 이 반대편 쪽도 가마를 제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바닥면으로 올 이 부분에 있는 참치의 비닐 부분을, 가죽 부분을 이렇게 좀 제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거해야지 나중에 반대편 배를 가를 때, 반을 가를 때 좀 수월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참치를 돌리겠습니다. 자, 참치를 돌리고 난 다음에는 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마를 또 제거를 할 텐데요. 참치의 가마는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가마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몸통을 해체를 진행을 할 텐데, 자, 몸통은 크게 뱃살과 등살과 뱃살 해서 두 가지 부위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먼저 윗부분에 있는 뱃살을 먼저 해체를 할 텐데, 자, 똑같이 나중에 이 부분에 또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가장 두껍다고 하는 가죽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참치의 뱃살을 해체를 하는 방법은 우선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생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죽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칼을 생선의 척추 중앙까지 간다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먼저 가볍게 참치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가죽의 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칼을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살짝 왼손으로 참치를 들어서 뼈 위에 칼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시고 칼 방향을 밑으로 해서 뼈를 느끼면서 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체를 할 때 참치가 크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는 사실 칼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잘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참치를 들어가면서 살짝 들어서 안에 있는 뼈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칼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배 쪽에 칼집을 끝까지 넣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뱃살을 등살과 분리하는 칼질을 하겠는데, 자, 우선 등살과 뱃살의 중간 지점,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가마를 제거했을 때 보여지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1cm 밑에 부분을 칼로 나눠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쭉 중앙까지, 꼬리까지 해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참치의 뼈 가운데 있는 뼈는 등 쪽으로 붙이신다는 느낌으로 칼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꼬리 쪽부터 해서 벌려 나가시면서 이 윗부분은 대바의 끝을 사용해서 끊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우선 배 쪽 로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해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부위 설명은 추후에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해체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배 쪽 로인을 떼고 난 다음에는, 자, 등 쪽 로인을 떼는데 우선 먼저 참치를 한번 돌릴 거예요. 자, 참치를 돌리고 이쪽에 있는 뱃살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 쪽이 무거워서 이게 참치가 제 쪽으로, 저희 배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때는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두세 장을 잘 말아서 반대편 등 쪽 밑에 참치를 수건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등 쪽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등 쪽 가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웬만해서 이런 대바도 아무리 잘 갈은 대바라도 칼이 잘 안 들어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참치의 가장 등 쪽에서 연한 부위, 아마 이 지점이 될 텐데, 이 지점을 살짝 대바의 끝으로 가죽을 벗겨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작업은 모든 참치 해체 방법은 먼저 길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을 만든 다음에는, 자, 대바의 끝이 1cm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칼집을 넣는 쪽에다가 검지의 끝을 넣어서요, 그대로 당겨주시면 안에 있는 등쪽 살과 밑에 있는 등쪽 살이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길이 돼서 이제 등 쪽을 분리하는 데 좀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작업까지 하시면 꼬리가 지금 왼쪽에 있지만 여기서 뭐 또 생선을 돌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바를 이 상태로 잡고요. 똑같이 가죽을 자른다는 생각, 참치를 잡는다는 것보다 가죽에 길을 낸다는 생각으로 먼저 가볍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왼손으로 참치를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뼈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참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등살을 올릴 때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등살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자, 천천히 올려주시면서 자,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 때는 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자, 다음에 중앙에 있는 뼈에서 대바로 이 뼈를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끊어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등 쪽이 해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등 쪽을 해체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뼈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치를 양식을 했을 때 걷어 올릴 때 수온에 따라서 수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수온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올라올 때 그 시간상 최대한 이 친구들이 버둥거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척추의 깨짐 현상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뭐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반마리를 해체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선 낙가오찌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낙가오찌라고 하는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 자, 잠깐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참치 반마리를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뼈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이런 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말로 낙가오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미식가분들이 선호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뼈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뼈 속에서 가지고 있는 단맛과 담백한 맛이 그대로 배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드시게 되시면 꼭 샤베트 드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매장 내에서 해체쇼를 하실 때는 한 번씩 손님들한테 이렇게 긁어서 드리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낙가오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나머지 반마리 부분을 또 해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반마리도 똑같이 그 참치를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참치의 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해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보시면 이쪽 부분에 두꺼운 참치의 가죽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흔들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를 만든다는 기보다는 이 부분을 아예 제거를 이제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끝에 부분을 넣어서 참치의 끝에 있는 가죽만 잡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참치의 본뼈와 이 지느러미에 형성되어 있는 뼈 중간에 관절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간을 이 본뼈와 지느러미에 있는 뼈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지느러미를 걷어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이 부분, 이 지느러미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자른다기보다는 좀 둥그렇게 판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지느러미 끝까지 칼을 넣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얇은 막들 때문에 또 참치의 이런 가죽들이 그대로 이제 벗겨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죽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뼈와 살백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기를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이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자, 대바의 끝을 하늘로 윗부분으로 향하게 해서 그대로 예, 똑같이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때도 위에는 살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대바를 위로 진행해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끝까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예, 칼집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참치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목 부위부터 해서 이쪽에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전까지가 참치의 뼈 중에 가장 좀 단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먼저 대바의 끝을 이용해서 예, 뒷부분의 끝을 이용해서 끊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등 쪽에 칼집을 넣었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반대쪽에 이제 배 쪽에 또 칼집을 넣을 겁니다. 자, 배 쪽도 똑같이 등 쪽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가죽을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칼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이쪽 지느러미를 잡고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파주신다는 느낌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살과 뼈를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때는 양손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칼을 넣어서 자, 지금 보시면 갈비뼈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칼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다 보면 이쪽에 있는 뼈가 살과 제대로 분리가 잘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정도까지 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대바를 일자로 놓고요.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빠져나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예,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칼이 지금 칼 길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치의 뼈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참치의 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칼로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만든 다음에는 대바의 끝을 이용하셔서 대바의 앞에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기 때문에 대바의 끝을 이용하셔서 톡톡톡. 자, 이것도 관절을 끊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위로 가거나 대바의 칼날이 너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면 예, 위로 갈 때는 참치 살과 뼈가 분리가 되지 않는 좀 부분이 있고요. 밑으로 가게 되면 참치의 살들이 많이 상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절을 끊어주는 예, 이렇게 하면 예, 참치의 중앙에 있는 뼈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똑같이 이 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이런 살들 같은 경우는 나가오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 쪽에 참치의 뼈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참치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부터 참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뒤쪽 꼬리부터 칼이 들어가서 살짝 벌려주면서 길을 만들면서 참치를 나눠주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등 쪽과 이제 뱃살이 해체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는 로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로인을 가지고
이제 블럭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블럭 작업.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크 작업은 아니고요. 블럭 작업까지 보여드릴 텐데, 자, 블럭 작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발을 사용하는 것보단 사시미 칼이나 아니면 날이 잘 서 있는 식칼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등 쪽에 붙어 있는 뼈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를 제거하게 되시면, 자, 참치의 로인 하나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보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인 자체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각자의 매장에 쉽게 얘기하면 뭐 쓰기 편한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재단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임의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눌 때 참치의 가죽은 두껍기 때문에 칼을 끝까지 내려서 잘라주시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참치의 살의 결들이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치를 끝까지, 참치의 가죽 전까지 내려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칼을 밑으로 누르면서 반대편 손으로 참치를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참치의 가죽이 잘린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면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게 등 쪽 로인입니다. 자, 등 쪽의 로인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밑에 부분으로 지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도로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으로 해서 한 3cm 정도가 되는 부위가 악감이라고 하는 부위가 나오고요. 그 3cm 위로 나머지 부위가 텐미라고 하는, 같은 악감인데 이 악감이도 가장 척추의 뼈와 가깝게 있었던 부분을 텐미라고 하는 명칭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옆에 이 검은색 부위, 검붉은색 부위는 혈압육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우선 이 부분은 사시미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등 쪽 로인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배 쪽의 로인은 보통 이제 냉동 참치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참치의 크기가, 자, 오늘 80kg짜리를, 자, 오늘은 이제 80kg짜리 생참치를 잡았는데 이렇게 좀 작은 참치들 같은 경우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누진 않는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나누진 않지만 우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냉동 참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냉동 참치의 50쌍이라고 하는 사이즈의 참다랑어의 로인에서 36cm, 이 가마 쪽부터 해서 36cm까지 잘라놓은 걸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분 16cm까지 따놓은 걸 2번, 또 그 다음 16cm가 3번, 그 다음 16cm가 4번, 그 다음 16cm가 5번으로 나눠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4번의 기준은, 자, 이 하얀 막에 둘러싸이는 여기까지, 이 끝부분까지가 이제 4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나누는 기준도 각 매장에 쓰시기 편한 사이즈로 맞춰서 이제 나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살을 잘랐다고 하면 바닥에 있는 가죽은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있는 칼을 눌러주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올려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또 자른 단면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 등 쪽에 있는 가죽 쪽에 있는 부분보다는 마블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배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부위 지금 보시면 이쪽에 붉은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배꼽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배꼽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배꼽살만 또 따로 이제 판매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밑에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오도로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쪽이 아까 등 쪽이 연결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 쪽이 붙어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등 쪽에서 등 쪽이 가까운 부위부터 해서 배 쪽에 이 부분부터 해서 등 쪽까지 이제 주도로라고 하는 부위가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생참치 해체를 끝내고 이제 그 생참치에서 나온 머리를 가지고 이제 제게 볼살과 두육살 그리고 이제 콧살 정도를 또 발체를 하겠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발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참치의 중앙 가운데 있는 부위를 이제 두육살이라고 이제 일컫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이제 뭐 마블링은 상당히 많지만 단점이 활동량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줄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드셨을 때 입안에 껌처럼 많이 남거나 이빨 사이사이 많이 끼는 좀 단점이 있고요. 이 볼살이라고 하는 부위는 눈 밑으로 해서 반달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참치 부위 중에 가장 육고기가 흡사한 육질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콧살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 앞에 눈 앞에 콜라겐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위 지금부터 이제 발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볼살을 먼저 제거를 할 텐데요. 자, 볼살은 말씀드렸듯이 가죽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살이기 때문에 우선 칼집을 넣어주시고 자, 가죽을 이런 식으로 볼살을 뗐고요. 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먼저 칼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반대편 부분도 볼살을 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살 두 덩어리를 떼냈고요. 자, 다음에 콧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자, 콧살이라고 하는 부위는 자, 말씀드렸듯이 눈 앞에 있는 콜라겐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위는 이런 식으로 발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자, 이렇게 콧살을 떼주시면 되시고, 자, 두육살은 똑같이 먼저 가죽을 벗겨주시면 되실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두육살까지 발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쪽에 이제 볼살과 콧살, 두육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해체까지 마쳤고요. 우선 머리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볼살, 콧살, 두육살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나오고 나머지 눈살과 천장살 같은 경우는 업장에 따라서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